나스닥이 급락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기술주에 대한 대거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대체적으로 나스닥 쪽으로만 하락세가 집중이 되는 모습인데요. 애플, 테슬라 할 것 없이 기술주라고 생겨먹은 종목들은 다 같이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다우지수는 멀쩡한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 장중에는 플러스 국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다우지수와 나스닥 당연히 차익 실현 때문일 것이다 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온도 차이가 많이 벌어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하락한 의류주들, 지금 위드 코로나 관련한 종목군들이 많이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의류 관련주들이 그 낙폭이 좀 더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락한 종목군들 더 사둬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성수기에 진입하는 모습들이기도 하고, 실적도 실제로 개선되고 있고, 또 배당도 잘 준다고 합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주가가 떨어졌다라면 이것을 그냥 두면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분석이라고 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미 투자자들, 즉 개인들이 이달 들어서 4조 원대에 달하는 순매도 물량을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개인들이 팔기 시작하면 주가는 올라간다, 공식처럼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도 개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팔고 떠나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국내 시장 버리고 해외 시장 가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자, 개인들의 이런 4조 원대 순매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2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자, 주말장이죠. 안 그래도 이제 주말장이라서 변동성이 조금 예상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그냥 어김없이 변수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네요. 자, 해외 시장은 일단 FOMC가 끝나고 나서 뭔가 긍정적인 기대감 이런 것들을 좀 가져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금리 인상 우려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속도가 증가할 것이다, 이런 우려감 때문에 나스닥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현재 다우지수 상황 보게 되시면 마이너스 0.08, 그냥 보합입니다. 장중에는 계속 플러스 국면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우지수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경기가 좋아지고 있어요 라는 느낌으로 좀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20만 건 초반대, 경기 지표도 나쁘지 않게 나왔었고요. 그렇다면 경기는 계속적으로 확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우지수가 올라가는 것은 괜찮은 얘기야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당연한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스닥이 지금 마이너스 2.47% 하락했습니다. 그냥 상승 출발한 이후에 계속 내리 꽂아가지고요, 장 막판까지 회복하지 못하고 계속 하락세만 보였습니다. 내용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무서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우지수의 모양을 딱 보면은 별일 없었네 하다가 나스닥 보는 순간 어이쿠 이게 뭐야 이렇게 얘기가 되시는 부분인데, 나스닥이 하락하는 내용은 일단 기술주의 하락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술주 하락에 대한 배경이 어디에 있을까? 금리 인상,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만 따지고 보면은 나스닥 하락에 대한 부분들은 주가가 많이 올라간 기술주에 대한 일부 차익 실현에 대한 내용이다, 시장 상황이 나빠서가 아니다 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이야기들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일단 전날 FOMC에서 내년에 기준금리를 3회 올릴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시장 예상에 좀 부합하네, 나쁘지 않았네 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증시가 상승했었죠. 그랬는데 이게 이제 다시 하락 반전하게 된 겁니다. 미국의 긴축 움직임에 이어서 영국도 금리를 0.15%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이 주로 이제 이 긴축의 불을 당길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영란은행이 이제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조금 올릴 거예요 라고 얘기를 좀 했고요. 그다음 ECB 같은 경우도요, 지금 금리는 동결했지만 내년 3월 정도가 되면은 그냥 채권 매입을 이제 종료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유럽 국가들도 같이 따라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게 약간은 조금 부담스럽지 않냐라는 얘기가 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2009년도 10년도 그 이후에 2011년도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물론 이제 그때는 그 리먼 사태이기 때문에 조금 내용이 다르긴 합니다만은 미국이 먼저 회복이 되고 그 뒤를 따라서 유럽이 같이 회복되려는 모습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디폴트 상황도 맞이하게 되고 이런 그 국면들이 맞이하게 된 거죠. 그래서 2010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유럽까지 전체적으로
그 회복 속도가 빨라진다 이런 기대감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디폴트 상황이 벌어지면서 이제 좀 장기적으로 횡보가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2017년도 들어서야지만이 이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으로 전환이 됐었던 건데 이게 거의 한 5년 정도 횡보가 들어갔었던 거죠. 근데 그때는 유럽 쪽에서의 어떤 경제 지표가 빠르게 회복하지 못했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또 디폴트 국면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상황이 다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다 경제 지표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은 그냥 뭐 미국의 잘못 또는 영국의 잘못 뭐 유럽의 잘못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지금 전체적으로 가라앉았었던 그런 경제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경제 지표가 올라가고 있는 것은 미국이나 유럽이나 또는 아시아나 전체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금리 인상의 속도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미국이 속도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대해서 그 다른 국가들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금리가 역전되는 순간부터는 이제 자금들이 이탈되는 상황을 보여주기 때문에 일단은 1등이 먼저 올리고 들어간다 그러면 다른 애들도 줄줄이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려놓은 것이 조금 선제적으로 잘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한국은행이 계속 금리 동결을 지금까지 유지했다라면 미국이 금리 인상 올리기 시작하면서 우리 시장에도 상당한 악재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단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앞으로 경제 지표가 이제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한다라면 부담은 커질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리먼 사태 이후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금리는 올라가고 있는데 경제 지표가 따라서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한다라면 이거는 그냥 경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 금리만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나올 것이냐 아니냐라는 부분들을 이제 걱정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뭐 지금 일단 경제 지표가 올라가는 것을 보고 금리를 올린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생각하기 때문에 경제지표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인플레이션이죠. 인플레이션이 너무 올라와서 지금 금리를 올려요 라고 얘기했는데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이제 주춤해진다 라고 한다면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잡았습니다 라고 얘기할 것인지 인플레이션이 정점에 도달한 시점에서 금리를 올려가지고 이렇게 된 것인지 인플레이션이 또 떨어지기 시작하면 금리를 다시 낮출 것인지 뭐 이런 것에 대한 얘기들이 또 복잡스럽게 나올 수 있겠죠. 근데 뭐가 됐든지 간에 지금 일단은 금리를 인상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것보다 뭐 더 이제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뭐 사실 초반부 금리 인상은 충격이라고 할 것도 없이 그냥 네 경기가 좋아지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금리가 고점을 찍을 때까지는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하는 그런 포지션이 나온다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걱정을 계속 주면서 걱정의 벽을 타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겠지만 시장의 분위기는 그런 식으로 점점점 개선될 것이다 라고 보시는 게 맞는 얘기입니다. 다만 이제 기술주들 같은 경우는 안 좋겠죠. 금리 인상 모드에 들어가면서 성장주들이 타격을 받고 있다. 대표적인 기업 성장주 중에 테슬라 그리고 애플 이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테슬라가 5% 급락했어요. 5% 빠지면서 지금 $926 기록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금리가 인상되면은 아무래도 성장주들 당연히 부담될 수밖에 없어요. 금융 비용이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미래 투자도 축소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뭐 실질적으로 이제 그 투자의 규모라든지 또는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타격을 좀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했었는데 이제는 좀 아닌 것 같아요라는 느낌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차익 매물이 대거 출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애플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죠. 오미크론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 내 매장 3곳이 잠정 폐쇄된다 이런 소식이 전해집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미국에서는 경제봉쇄 없어요라고 얘기하는 거지만 매장이 폐쇄되는 거나 경제봉쇄나 뭐 거의 비슷한 효과 아니겠습니까? 물론 같이 본다는 것은 조금 애매한 내용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이렇게 된다는 것은 조금 부담된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죠. 그래서 매출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우려를 급락하고 있다. 자, 근데 기술주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금리 인상에 대한 영향을 또 받는단 말이죠. 근데 매출도 줄어든다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되겠죠. 뭐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3,000조 지금 진입하는 것에 3,000조 지금 넘었나요? 시총 3조 달러죠? 네, 3조 달러에, 돌파하는, 3조 달러를 돌파하는 그런 형태의, 바짝 다가서 있는 모습인데, 조금 발목을 잡고 늘어지는 그런 듯한 느낌이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목표 주가가
그 특정한 어떤 가격대에 아주 근접해 있는 상황에서는 주가가 하락한다기보다는 그냥 추가 상승을 만들어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단기 조정 이후에 바로 이번에 뭐 다시 반등이 나올다면 3조 달러를 넘어서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뭐 어쨌건 기술주들의 움직임들이 그다지 썩 좋지 않은 내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내일부터죠, 이제 다시 일상 멈춤이 시작이 되는데, 단기적으로 이제 뭐 타격을 좀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젠 좀 지겨워라는 느낌들 좀 많이들 받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백신이고 나발이고 뭐 다 필요 없고 됐고요, 뭐 이런 얘기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약간 좋은 소식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인가요? 그쪽에서 이제 위탁 생산하는, 치료제, 이런 부분들이 오미크론에 또 효과가 있다. 근데 이거는 어차피 내년쯤 됐을 경우에는 치료제나 뭐 백신이나 뭐 3차 지금 접종도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보편화되면서 이제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은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WHO에서 얘기한 이제 2022년은 코로나 종식의 한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아마 상반기 정도만 지나도 훨씬 더 나아지는 모습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이 가장 어두운 시기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어둡다고 하더라도 희망적인 부분도 계속 있어요. 치료제 이야기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 효과에 대한 부분은 꾸준히 나오고 있고, 실제로 오미크론에 대한 어떤 지금 가볍게 보지 말라 뭐 그런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델타보다는 많이 가벼운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우리가 같이 볼 수 있는 부분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제 뭐랄까요? 원래 마지막에 그런 어떤 발악이 더 심한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는 어쨌든 간에 이런 영향들 때문에 약간 변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기술주들이 변동성을 보였다라는 것은 우리나라도 대체적으로 삼성전자를 비롯한 것들이 다 기술주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변수는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경기가 나빠서라기보다도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생각한다면 그쪽 차익 매도 물량들이 뭐 그쪽에 머무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쪽과는 관계가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단계로도 해석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충격을 좀 받고 떨어지기 시작한다면 주말장이기 때문에 반등할 수 있는 기회도 열려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죠. 네. 자,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가겠습니다. 잘 나가던 의류주들 일상 멈춤에 다시 멈추는 겁니까? 그런데 전문가들은 더 사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 저하고 생각이 좀 비슷해서 뉴스를 가져왔어요. 의류업체의 성수기는 4분기다. 실적 개선이 막 일어나기 때문이다. 뭐 등등의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뭐 보복 소비라든지 또는 그 블랙 프라이데이 이후에 나타나는 최대 쇼핑 시즌 뭐 등등등 때문에 실적이 많이 증가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고요. 실질적으로 올해 들어서면서 의류주들의 실적도 많이 증가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당 성향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 자, 배당 성향이 증가하는 것은 이제 배당금을 더 많이 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배당금을 더 많이 주게 되면 일단은 배당을 높게 받으니까 좋겠죠. 그러면 배당을 많이 주는 것은 또 돈을 잘 벌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대체적으로 이제 FNF를 비롯해서 뭐 한세실업, 신세계 인터내셔널, 휠라홀딩스, 한섬 이런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마이너스가 좀 진행되어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뭐 계속적으로 이제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들도 그다지 보기 좋은 모습들은 아니겠습니다만, 성수기로 진입하는 이런 4분기에 왜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느냐? 보통 4분기는 겨울이고 춥잖아요. 춥기 때문에 옷이 좀 많이 필요하죠. 하나 입을 거. 여름에는 면티 한 장만 입지만 겨울에는 티 입고 내복 입고 웃더리 입고 그 다음에 위에 하나 또 걸치고 그 다음에 잠바 너무 많은가요? 네, 아무튼 많이 입는단 말이죠. 뚱뚱보로 다닌단 말이에요. 뚱뚱보. 그 뚱뚱보가 아니라 뚠뚠보라고 하죠. 뚠뚠보. 뚠뚠 개미는 미안해요. 네, 아무튼 몸이 좀 굉장히 둔해질 수 있는 둔둔보인가 그러면 아무튼 그렇게 그 정도까지 옷을 껴입는다는 이야기인데, 옷이 많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또 가격도 높아요. 평균 판매 단가도 높기 때문에 이 수익률이 크게 개선되는 모습이 좀 있습니다. 근데 왜 안 올라가요? 왜 주가 떨어져요? 왜 이상해요?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잘 생각하시는 게,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4분기 실적은 1분기에 나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1분기 정도가 됐을 때 실적 발표가 딱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와, 4분기에 장사 잘했네요. 실적 좋았네요. 그럼 그때부터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위드 코로나가 시향되는 그 시점부터 주가 떨어졌거든요. 약간의 어떤 음모, 그런 것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긴 합니다. 지금 물론 이제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거 변수가 될 수도 있고, 뭐 지금 이제
그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부분들이 일상 멈춤으로 또 다시 가고 있고 막 그런 모습이 좀 있죠. 그리고 이제 의료주는 그동안 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피해가 굉장히 큰 것으로, 왜 사람이 바깥에 안 나가니까 옷도 잘 안 살 테고요. 뭐 실제적으로 이제 소비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매매도 잘 안 하잖아요. 그런 모습들도 있었고 또 단기적 불확실성이 막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서 우리 생각하는 건 실적 개선세는 계속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4분기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이 어떤 소비의 어떤 증가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효과적으로 나타나려면 4분기 실적 발표가 나온 시점부터가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가 계속해서 떨어졌어요. 주가가 계속해서 떨어진 이유는 뭘까? 좋아지는 기업의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는 뭘까? 이 부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연말 시점에서 물론 뭐 대주주의 어떤 뭐 매도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주가 빠지는다,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주가가 좀 떨어지는 게 과하다는 느낌이 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뭐 당연히 뭐 지금까지 뭐 우리가 일상 멈춤 안 됐던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뭐 이제 소비에 대한 부분들이 서서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성수기까지 진입해가지고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떨어져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 가만히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싸게 주식을 살려는 입장, 그 다음에 배당 성향이 높아졌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배당에 대한 매력도가 높아져요. 그러면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이거 봐라, 뭔가 의도적이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빵 치고 들어간 건 뭡니까? 공매도가 쿵 하고 떨어지면서 주가를 더 끄집어 내렸잖아요. 약간 의도적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싼 가격에 내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지금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이 대부분 다 그래요. 실적이 분명히 좋아졌을 거란 말이죠. 분명히 좋아졌을 건데 주가는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거, 실적은 떨어졌는데 주가가 아니죠. 실적은 그대로인데 주가가 떨어졌어요. 이것은 우리가 저평가라고 본다고 그랬죠. 실적은 계속 증가하는데 주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저평가라고 본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충격받고 있는 모습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시장이 반등하는 시점부터는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전문가들이 이 의류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저하고 생각이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내년 내년도 내년 해봤자 어차피 지금 한 달도 안 남았잖아요. 1월달 들어서면서 초중반 정도 됐을 때, 그 시점부터는 계속 물량을 늘려가라, 이제 비중을 늘려가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잡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에 대한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 지금 주가가 떨어져 있는 것 때문에 걱정스럽겠지만 그 떨어진 부분들이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이야기 할게요. 이것도 개인 투자자들의 이야기 비슷하게 나오는 모습이죠. 개인들이 이제 이번 달 들어서 4조 원대를 팔았다.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 많아야지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바닥을 잡을 때는 개인 투자자들이 거의 도움이 안 되죠. 왜냐면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주가가 올라갈 때 편성을 해가지고 단기적으로 막 상승하는 그런 패턴들을 원하는데, 그런 모습들이 바닥에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루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많이 떠나는 입장들을 많이 보여주는데, 그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바닥을 잡을 때 개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는 거, 그런 부분들이 일상적이긴 합니다. 지금 보면은 거래대금이 8조 3,700억 원. 네, 어제 같은 경우죠. 어제 거래대금이 8조 원대. 그래서 계속 이제 거래대금이 10조 원대 미만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 지금 외국인들 또는 기관들이 매수를 뭐 좀 해준다라고 하더라도 개인들이 이렇게 빠져나가 버리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제 거래대금 자체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좀 줄어들게 되고, 그 다음에 주가가 떨어지게 되고, 그런 효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공매도라든지 나쁜 악재라든지 나오면은 진짜 남아있던 물량까지 다 튀어나와가지고 다 도망쳐버리는 그런 상태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국내 시장 희망이 없어요라는 이야기를 입에 붙이고 살아요. 국내 시장 희망 없어요. 미국장으로 갑시다. 뭐 하려고 이거 합니까? 등등등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국내 시장이 희망이 없는 건 아닌데, 그쪽으로 이제 많이들 분위기가 쏠려가서 더 하기 싫어지는, 아유 못 가네, 아유 안 가네, 아유 열받네, 그러면서 자꾸 털어버리려는 그런 움직임들 보이게 된다는 얘기죠.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네. 군중심리, 집단심리, 그 다음에 지금 당장 보이는 어떤 수익률, 이런 것들을 따라가서는 또 거기서 똑같은 일을 벌이게 되죠.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건, 우리가 1월 달에 연초에 삼성전자에 왜 물렸는가, 왜 지금 내가 고통을 받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디서 진입했기 때문에
고점에서 진입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점에서 팔아야 되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없죠. 네. 고점에서 고통받았으니까 저점에서 팔아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는 아쉬움이 더 크게 남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쉬어가면서 증시도 당분간 박스권 등락을 보일 것이다. 뭐 그건 당연한 얘기예요. 왜냐면 저점을 잡을 때는 박스권 보이는 게 맞는 거죠.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팔면 팔수록 밑에서 받아주는 움직임들이 있겠습니다만 이게 확 치고 올라가면은 개인들이 안 떠나기 때문에 살살살살 약을 올리면서 물량이 나오는 것만 받아먹는 그런 형태로 가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저점이에요. 되게 얌실없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박스권 등락이 계속 거듭한다. 바닥에서 나타나는 당연한 결과, 당연한 움직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박스권 포지션을 2,950에서 3,050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단기 반등은 3,050이지만 이에 근접하거나 넘어서게 되면 현금 비중을 확대해라. 근데 여기가 좀 웃기는 게요. 다음에 바로 나온 얘기가 내년 1분기로 예상되는 저점권에서는 비중을 싣고 포트폴리오 베타를 높여라.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라는 얘기예요. 지금 내년 1분기 저점권이라고 하면은 언제쯤 될까? 1월 초쯤 될까요? 그러니까 뭐 한 달도 안 남은 시기인데 지금은 올라가면 팔아먹고 현금만 들고 있다가 내년에 사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저런 거예요. 이제 뭐 연말쯤 되면은 그 양도소득세 때문에 대주주들 뭐 그거 하기 싫어서 팔아먹는 부분도 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시점이 별로 기분이 안 좋기 때문에 저점권이기 때문에 또 해외 시장과 비교가 되기 때문에 개인들이 참여를 안 하고 자꾸 팔아먹는 그 부분도 좀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어가지고 시장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주가가 반등할 때마다 팔아먹어라. 그런데 저점이 내년 1분기니까 그때 다시 사라. 이 포트폴리오의 베타를 높이라는 이야기는요, 시장 대비해서 이 베타라는 게 그거예요. 베타 계수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시장 대비해서 변동률이 얼마만큼 더 큰가. 그러니까 만약에 1이다 그러면 시장이 하나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2가 2다 이렇게 되면은 시장이 1 움직일 때 2만큼 움직이는 변동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다만 이게 뭐 레버리지나 이런 것 좀 다른 게 비슷하다고 봐야 되나요? 시장이 1 움직일 때 2만큼 움직인다 그러면은 시장보다 변동성이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승할 때는 더 크게, 내려갈 때도 더 크게 이런 식으로 변동성을 보인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베타를 높여야 한다는 것은 시장이 상승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더 강한 상승 변동성을 보이는 종목들에 진입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베타 보고 투자하는 경우도 뭐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어쨌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내년 1분기에 저점을 잡고 반등이 확 시작될 때 상승 쪽에 베팅해라 이런 얘기인데, 이러면 지금 여기서 팔아먹고 위에서 다시 사라는 얘기? 글쎄요. 이거 잘 될까요? 네. 일단 주식은요, 팔아먹으면 다시 사기 힘들어요. 네. 그것만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팔아먹고 다시 사면 되지 뭐. 한번 해보셔도 됩니다. 잘 못 사게 됩니다. 뭐, 다시 사는 경우도 있죠. 뭐, 생각 없이 그냥 막 사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팔아먹은 가격보다 주가가 위로 걸렸으면 매수를 못 합니다. 나는 7,000원에 팔았는데 지금 8,000원에 나와 있어. 매수 못합니다. 매수 못하기 때문에 이걸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매수하는 경우는 7,000원짜리가 15,000원, 2만원 이렇게 됐을 때 아이고 내가 그때 팔았는데 지금을 사야 되겠다. 그래서 꼭지에 또 들어가는 경우들 거의 대부분이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조정이 단기적으로 끝날 거라면 아예 들고 기다려서 물려서 들어가는 게 더 안전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물량을 들고 있어야지 추가 매수도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뭐 상승 드라이브도 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일단은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좋은 소식일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네, 우리도 개인이기 때문에 딱히 뭐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러겠습니다만, 그래도 개인 투자자들이 빠져나오면서 저점을 형성하는 것, 이것만큼은 긍정적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기술주에 대한 대거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나스닥이 급락세를 보였는데, 뭐 이거는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고 그랬죠. 그냥 우리 시장에 약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경기가 나빠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때문에 성장주에 대한 부담감이 커졌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요. 그동안 많이 올라온 나스닥 같은 경우 주의가 좀 필요할 수도 있겠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하락한 의류주, 그냥 위드 코로나 관련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4분기 실적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것이다. 그렇지만 주가는 떨어져 있다.
배당 성향도 높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더 사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요. 대신에 매수 포인트를 뭐 지금 떨어져 있으니까 지금 그냥 막 사야지 이런 게 아니라 주가가 이제 저점을 완전하게 잡아내고 돌아설 때 그럴 때 매수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지금 최근에는 단기 반등 나와가지고 관심이 좀 생기긴 하실 거예요. 근데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실 거예요. 조금 더 지켜보고 좀 더 안정적인 상승이 나타날 때 그럴 때 진입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개인 투자자들이 이번 달 들어서도 4조 원대 손매도를 보이고 있는데 어마어마하죠. 지금 뭐 역대급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굉장히 오랜 기간 우리가 개인 투자자의 매수를 해왔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만에 이런 큰 대규모 순매도가 나타난다 보실 수 있겠는데 개인들이 이렇게 팔기 시작하면은 바닥이다라는 인식이 커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우리가 풀이해보는 것이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당장은 좀 지루하고 답답한 모습이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바닥을 다지는 과정이다. 네, 더럽기 때문에 바닥이다. 그 얘기들을 꼭 기억해서 우리가 바닥권에서 물량 뺏기지 않도록 잘 들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책 한 곡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수익률이라도 복리로 계산하면 급증하게 된다. 따라서 투자의 기간은 무한대가 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로서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우량주 매수를 위해서 서두르지 말라. 뛰어난 수익률을 안겨줄 만큼 주가가 충분히 낮은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이다. 자, 앞서서 말씀드린 그 의류주들 더 사야 된다. 이 포인트. 충분히 낮은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복리로 계산해야 돼서 투자를 오랫동안 끌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 저점에 사는 것. 그것이 유리합니다. 자, 1,000원에 사서 복리로 가져가는 것과 5,000원에 사서 복리로 가져가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마무리를 좀 짓고요. 자, 오늘은요. 릴레이 무료 방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시에 제가 50분간 무료 방송이 또 진행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10시 장중 시황 들어가기 전에 오늘 오전 10시 방송을 잘 좀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간이 좀 없기 때문에 네, 아침 방송으로 장중 시황을 같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오늘 오전 10시에 먼저 뵙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라이브 방송 잊지 마시고 그때 꼭 오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